네,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최대한 빠른 착공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 시간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23만 호 공급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숫자는 크지만 사실 오늘 가시화된 건 한 2만 7천 호 정도인 것 같아요. 장소와 규모가 확정된 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기존의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해 9월, 올해 1월에 발표했던 기존 공급 물량 외에 23만 호 정도를 확대 공급하겠다라는 숫자는 나왔지만 실제로 어떤 주택을 어디에 공급하는지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연내에 10만 호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이 또 별도로 언급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서 2만 7천 호 정도 세 곳에 신규 택지 조성하는 대상 지역만 확실하게 이번에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에서는 강서 쪽에 1,000가구 정도 공급하는 소규모 물량밖에 좀 포함되진 않았고요. 나머지는 경기권에서 남양주와 경기 광주 지역에 2만 5천 가구 정도의 공급 물량이 지금 발표된 상태입니다. 네, 마른 수건을 짠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지도 관심이었는데 일부 포함이 됐어요. 근데 언급하신 것처럼 서울보다 서울 밖에가 지금 그린벨트가 더 많잖아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수도권에 이제 땅이 없다 이런 방증이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반대뿐만 아니라 이제 정비 사업 쪽에 좀 더 주력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그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발표된 대상 지역에서 그린벨트는 사실 남양주 와부 쪽에 공급된 2만 1,000가구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이고요. 그동안 정부 대책 발표 전에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됐었던 강남권의 4곡이나 3곡의 추가 공급, 송파 방이동 쪽이나 아니면 수서 역세권 같은 데 추가적으로 짜투리 그린벨트 풀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담기지 않았고 또 좀 약간 별도로 용산의 어린이 공원처럼 서울시와 이견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도 전혀 담기질 않아서 사실은 이 발표를 들은 국민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연내 신규 택지 발표하겠다라고 예고가 된 7만 3천 호 중에 이런 서울과 수도권 쪽 근교의 그린벨트가 과연 포함될 것인지 어디가 어떻게 담길 것인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소리 듣도록 공급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결혼 페널티를 없애야 된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을 때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이 3억, 4억을 벌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네,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결혼 전에는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에 부합해서 보금자리론을 쓸 수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부부 합산 8,500만 원 조건에서 이제 초과가 되면서 못 쓰시게 된 분들을 위해서 페널티를 없앤다라는 조건 하에 한 명만이라도 그 소득 조건에 부합하면 일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내용이 포함이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나머지 부부 한 명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나머지 한 명이 상당 수준의 고소득자라도 디딤돌이라든가 이런 보금자리론 대출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은 정부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발표를 할 걸로 보여서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부분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또 추가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금융지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지금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좀 금융지원의 유인책, 이주비 대출이나 PF 지원 같은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효과로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일반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업 대출 포함해서 기존의 PF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의 재정 지금 규모를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숨통은 트일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곳들의 PF 조달에 대해서는 위험성도 있고 조달을 한다라고 해서 사업 공급이 원활하게 사업자들이
사업자들이 뛰어들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주비 대출이라던가 잔금 대출처럼 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이제 공급을 진행했는데 대출 규제를 통해서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과 별도로 공급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핀셋 대책도 나왔는데 현재의 월세 수준으로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거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비아파트라면 뭐 빌라 같은 걸 말할 텐데. 네, 맞습니다. 지금 청년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부분이라던가 반전세나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규모를 늘려주는 보완책들이 3종 핀셋으로 나온 상황인데 예. 그중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예. 기존의 보금자리론과는 조금 다르게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2억 원까지 받아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제 상품을 새로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규모가 좀 되는 이 대출 상품이 신설되면서 청년들이 아파트 같은 조금 더 고급 주택이나 비싼 주택으로 가기 전에 좀 디딤돌 사다리로 쓸 수 있는 주택 마련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기존 대출을 조금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가지고 있던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아파트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 비아파트라든가 아파트 전반적으로 개인이 주택 유형이라든가 지역을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거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이런 한정적인 상품 유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검토돼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억 이하라고 이제 규정이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조금 더 보태면 아파트 전세를 살거나 그럴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제 비아파트에서 매매를 해서 살아라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것인지 수요를 이제 아파트 수요를 좀 돌리는 것인지 이런 정책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급이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이번에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택지 조달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공급량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비아파트 쪽에서 수요를 좀 분산하려는 의지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리 미래소득이 있지만 청년층들이 좀 너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예. 여전히 좀 경계하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다세대 다가구 건축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파트는 사실 짓는 데만 3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빨리 실질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뭐 빌라나 연립 다세대 혹은 오피스텔 같은 상품들을 조금 빠르게 중간책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특히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 면적을 조금 여유롭게 늘린다던가 아니면 다가구의 다세대의 층수를 4층까지 조금 확대를 해준다던가 예. 혹은 1조나 층수 같은 것들의 기존 건축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공급을 좀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 공급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쪽에서의 공급 조달 방법으로서 제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출 이야기를 하는데 보금자리론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이제 핀셋형 지원 같은 거, 4억 이하 이제 비아파트 대출 같은 것들, 대출이 이제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이 총량 규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보폭을 맞추는 건지 1.5% 총량 증가율을 3%로 올리는 내용이 또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뭐 무주택 신혼부부들이라던가 청년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출 지원들을 조금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겼기 때문에 예. 연초 종전에 이제 가계부채 총량 관리 수치보다는 한 2배 정도 지금 여력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자금 조달 대출이 좀 필요하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예. 동시에는 저희가 이제 가계부채는 계속 관리가 요원한 상황에서 아무리 이제 청년이나 무주택자 지원이지만 가계부채를 늘리고 요번에 또 피해
PF 보증 확대 같은 사업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도 유동성 확대 내용들이 담겼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조금 신중하게 좀 더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요즘 뭐 대출을 받기 힘들어서 대출 가능한 은행에 오픈런한다 이렇게 웃지 못할 슬픈 현실도 있는데요. 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양 취소된 물량들 현금 부자들이 줍줍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분양 아파트를 이제 LH가 매입해서 공공 임대하는 방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제 현금 부자들의 줍줍은 없어지는 걸까요? 아마 서울 수도권의 주요 민간 분양에서 잔여 물량이 나온다면 현재 발표 내용으로는 LH가 우선 매입을 해서 보편형 공공 임대 같은 것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안이 담겼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상당히 물량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이나 지역 시장에서의 미분양은 여전히 뭐 우선순위 줍줍이나 이런 것들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네. 인기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는 매입 임대 방식 보편형 공공 임대로 풀린다면 과거처럼 줍줍을 통해서 청약 공급을 받으시기는 좀 어려워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어떤 대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김교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